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읽어야 성공하고 돈 벌 수 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굉장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저는 저의 성공의 원인 중에 하나가 책을 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할 여지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책을 읽기만 한다고 과연 성공하고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누군가는 책을 읽는데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왜 누군가는 책을 읽는데 돈 버는 거랑 여전히 상관없는지 한번 그 이유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돈 벌려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돈 벌려면 뭘 해야 되나요? 돈 벌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불편을 제거한다거나 아니면 편리성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에게 즐거움을 주면 되거든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가수라든지 운동선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즐거움을 준 대가로 많은 돈을 벌어가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뭐 일단 직장 다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쵸? 아니면은 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커미션 베이스로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영업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투자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투자해 본다거나. 자, 여러분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을 때 모르던 걸 알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이미 경험했어. 그걸 책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게 그거였구나. 내 경험을 책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쨌거나 책을 읽어서 누군가는 내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사람과 소통 문제가 있어. 근데 책에서 배운 거를 소통 기술을 적용해서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 소통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어. 근데 그런다고 갑자기 연봉이 올라가나요? 그런다고 갑자기 연봉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니면 책에서 얻은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새로운 사업에 들어갔다고 내가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내가 책에서 배워서 투자자가 되었어. 투자에 내가 투자를 한번 들어가 봤어. 근데 갑자기 내가 투자를 했다고 들어가자마자 돈을 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가 내가 실행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바로 결과, 어떤 돈이나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부자들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도요, 10개를 투자하면 보통 9개 정도는 실패하고 하나 정도만 성공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시도들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이거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방법과 두 번째 또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잡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분 변호사 전문직이죠. 변호사와 뭐라고 할까 배관공 이 두 업 중에 사회적으로 선호하고 존경받는 직업은 변호사예요. 근데 그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인데 어떤 일의 전문성을 보면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돈 받은 것만큼만 딱 하겠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정말 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돈 벌려고 일하는 변호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배관공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직업을 되게 막 추천한다거나 막 되게 존경한다거나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실 집에 이런 배관의 문제가 생기면 보통 되게 불편하고 굉장히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죠. 근데 이분들이 와서 딱 업무 하시는 거 보면 이 사람 정말 전문가다. 정말 존경스럽다. 하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거든요. 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근데 실력이 부족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가 해결해주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실력이 부족하면 그 실력의 부족만큼 내가 그 간극을 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부족하면 아무리 내가 마음이 있어도 제대로 도울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아무리 내가 실력도 있고 노력도 했어. 근데 운이라는 걸 만나지 않으면 이 돈으로 연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10년 전에 낯선 동네에서 빚으로 학원을 시작했거든요. 저는 학원 하기 전에 10년 동안 이제 티칭을 한다거나 뭐 영어 교육 회사에 근무한다거나 대학원에 다닌다거나
다양하게 영어에 대한 어떤 커리어를 쌓았어요. 그리고 학원업에 들어와서 학원 인수해서 이제 낯선 동네에서 빚으로 인수했는데 6개월 만에 처음 매출의 2배를 달성했어요. 사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죠. 저는 이게 다 실력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 운이 작용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걸 깨닫게 돼요. 자, 이것처럼 누구나 모든 일을 할 때 이 운이라는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내가 시간과 노력과 뭐 에너지와 모든 걸 쏟아부어도 이게 돈으로 연결이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는데 왜 누구는 책을 읽어서 뭔가 뭐 돈도 벌었고 성공했다고 하고 누구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이제 마케팅 독서 토론을 3년째 이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보면 처음에 이 문제를 겪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책을 추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아무 배경이 없이 아무 문맥도 없이 갑자기 책을 추천해달래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분한테 책을 추천할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직업적인 문제인지 커리어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삶에 내가 의미와 방향성, 목적을 찾고 싶은 건지 이런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책을 추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조차도 스스로 어떤 책을 읽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서 내가 무엇이 나아져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이제 하는 선택이 자기의 직업과 관련된 업무 분야 아니면은 자기 개발. 근데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통 자기 직업에서 전문성을 갖추려면 내 분야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 분야만 파고들어서는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짐 로저스가 얘기했거든요. 짐 로저스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국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은 영국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했던가.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은 진짜 거기를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을 1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원을 10년 하는 동안 사실은 이 교육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산업 분야에서 다른 분야의 책들도 읽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가 지식이 통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학원업에 관련된 책만 읽었어요. 근데 특히 이게 심한 분야가 교육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을 해도 학원장, 뭐 학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가고 책을 읽어도 학원 운영과 관련된 책만 읽는데 조금 이런 거를 시야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 개발은 그러니까 몇 번 읽다 보면 같은 내용 반복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읽을 필요 없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기계발서만 읽는다고 정말 자기 개발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만 지금 읽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장르의 책으로 조금 관심 분야를 넓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읽었는데 이제 이런 경우 되게 많았어. 내 현실과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이제 저도 제가 운영하는 독서 토론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책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과 연결된 나의 경험, 인사이트를 나누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저희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읽었는데 내 삶에서 뭐랑 연결해야 될지를 대부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책을 읽어서 사람들이 왜 안 달라지나를 보면 읽었는데 그래서 내 분야랑 어떤 게 연결되는지를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얼마 전에 마케팅 교육을 하다가 느낀 건데 학원장 대상으로 제가 마케팅 교육을 했거든요.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블로그 마케팅이고 이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이 블로그가 노출될 수 있게 뭐 블로그를 잘 쓰는 어떤 글을 쓰는 어떤 컨텐츠를 구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노출되는 방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교육의 메인이겠죠. 근데 저는 이 교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돈을 벌지 못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블로그 마케팅 교육을 많이 들으셨는데 그 교육을 들어서 뭔가 잘 연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날도 그게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분들은 블로그를 배워서 블로그만 쓰면 내 학원이 갑자기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내부 고객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날 질문을 하면서 수업 진행을 했거든요. 내부 고객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게 기존 고객과 소통 문제가 있어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제 소통 문제가 있다는 건 언젠가 이 문제가
장기 재원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고객이 왔어. 상담했는데 상담 등록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팅 블로그를 잘 쓰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블로그를 잘 썼는데 전화가 오면 여기까지 상담 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상담 왔어. 그럼 그 사람을 등록시켜야 되거든요. 블로그를 보고 전화하고 쉽게 만드는 거랑 전화했을 때 상담 오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상담 왔을 때 등록시키는 거가 각각 다 다른 일인데 상담 와도 이거를 등록을 못 시키는 거예요. 등록 전환율이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 고객 관리가 안 되고 등록 전환율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거. 어쨌건 제 교육에는 그래서 상담하는 거라든지 상담 프로세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긴 하거든요. 자, 책을 읽었는데 사람들의 인생이 안 달라지는 세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참 안타깝거든요. 이런 경우엔 사실 차라리 책 읽지 않는 게 나아. 차라리 안 읽는 게 나은데 어떤 거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한 SNS에서 어떤 분의 스토리를 봤어요. 이분이 다단계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이거든요. 다단계 판매업, 뭐 건강기능식품 파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부자 되는 부자 어떤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뭔가 봤더니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을 해서 느낌을 좋게 만드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는 게 부자 동네 가서 부자 에너지를 받고 온대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랜카돈 10배 법칙의 저자죠. 여기 뒤에 책도 있는데 이 그랜카돈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뭔가 이제 가서 경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랜카돈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전 디스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게 그 에너지를 좋게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믿기만 한다거나 구호만 외친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다단계 판매업에서 돈 벌려면 뭐 해야 될까요? 일단 고객이 많아야겠죠. 고객이 많아야 되고 판매해야겠죠. 근데 고객과 판매를 늘리는 거랑 부자 동네 가서 내가 인증샷을 찍는 건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했다고 내가 고객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로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랜카도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law of attention, 주목의 법칙. 사람들한테 주목받아야 된다. 마케팅 해라. 너의 목소리를 꺼내라. 이거 강조하고요. law of action, 행동해라. 그래서 10배 법칙이라는 것도 네가 더 많이 행동했을 때 그만큼 더 그의 원하는 결과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책을 읽었는데 뭔가 내가 잘못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랜카돈이 그런 얘기를 했던 배경이 뭔가 보면 그러니까 부자들이 하는 사실 부자랑 나랑 인맥을 어떻게 맺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서 갑자기 내가 느닷없이 시간 좀 내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그 사람들하고 현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교육에 지불하고 그 사람 교육에 들어가서 경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직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대로 그걸 연결하고 해석하면 이런 엉뚱한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다거나 엉뚱한 이런 행동으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 이게 사실 제일 문제예요. 내 관점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어떤 책을 읽고 저자들의 그 언어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읽었지만 그걸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저도 예전에 사실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학원 운영하던 시절에 저는 이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랑 행복론이라는 책을 30 초반부터 중반 정도까지 이 책을 굉장히 좀 열심히 읽었어요. 이 행복론이 마치 행복론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책에서 뭔가 마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요. How to Stop Worrying. 걱정하는 법을, 걱정을 멈추고 How to Start Living. 어떻게 내가 진짜 좋은 삶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걱정을 멈추고 뭔가 더 좋은 삶을 시작한다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책에서 이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공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한 거예요. 아,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이 문제가 있는 상태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했던 선택이 저한테 불편을 주는 문제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불편을 주는 고객, 저한테 불편을 주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들을 모두 제거하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잔잔하고 편안하고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에서 문제가 사라지면 사실 더 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어떤 거냐면 문제가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되게 평탄해요. 근데 평탄하다는 건 내 인생에 변동성이 없다는 거고, 변동성이 없는 상태는 지루한 상태예요. 팀 페리스는 이 지루함이라는 걸 행복의 반대 상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이라는 걸 원해서 문제를 제거했는데 이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저는 제가 원하지 않던 이 불행, 이 극도의 지루함과 극도의 불행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삶이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 가슴에 구멍 같은 게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돈으로 내가 웬만한 삶의 불편한 문제들은 다 제거가 됐는데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근데 그런 문제가 왜 생기나 보면 삶에서 문제가 사라지면 내가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변동성이 없고 지루해지고 그러면 결국 그 상태가 불행의 상태가 된다는 거. 책을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책은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책을 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모르던 것들 우리가 배울 수 있죠. 내가 이전에 모르던 것들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요. 나를 대신해서 먼저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간접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의사결정을 할 때 훨씬 더 실수를 줄이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한계는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그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의 성취의 한계라는 얘기를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했거든요.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세계의 한계는 바로 내가 구사하는 언어의 한계다.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이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 한계이기 때문에 내가 성취하고 싶은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내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언어의 수준을 어떻게 높일 거냐는 거죠. 평소에 내가 하지 않던 생각을 나한테 하도록 할 수 있고 모르던 것들을 나한테 자극 줄 수 있는 결국은 책을 통해서 이런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삶에서 더 많은 걸 성취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더 많은 걸 성취하기 위해선 내 언어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삶에서 똑같은 기회를 만났을 때 왜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해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하나를 보면 의사결정력이 되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소통했던 한 분이거든요. 뭔가 내가 돈을 더 벌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아까 제가 세 가지 직업, 영업, 부동산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것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랜트 카든이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에 현재 포지션에서 돈을 더 벌고 싶으면 그 직업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수입을 낼 수 있는 뭔가를 찾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께서는 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일을 했대요. 500 정도 벌었는데 그럼 강사로 500 벌었으면 나쁜 건 아니야. 그렇다고 이게 이 사람 인생의 맥스인가? 최대값도 아니야. 근데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했냐면 투자 커뮤니티에 들어가요. 부동산 투자를 배우러 왔는데 부동산 교육을 들으면서 책 읽게 하고 뭐 자기네 거기 카페에다가 글 독서한 거 리뷰 쓰게 하고 자기네 강의 들은 거 리뷰 쓰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들한테 자기네 커뮤니티랑 관련된 거랑 뭔가 시간을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투자 교육을 왜 들어갔어요?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더 벌려고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 교육에 들어간 목적을 달성했나 보면 달성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여기다 돈을 쓴 거는 실패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자기가 실수했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해요. 자기가 원래 이 교육에 들어갔을 때 원래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걸로 내가 뭐 수입을 내든지 아니면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뭐 했나 보면 결론적으로 투자랑 관련돼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결정이
과연 자기가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 잘 올바른 결정이었냐는 보자는 거죠. 자기 개발을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라서 나는 자기 개발을 해서 만족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개발만 한다고 인생이 바뀌진 않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이것처럼 올바른 의사결정력을 갖추려면 내가 책을 읽는 것도 좋고 교육을 듣는 것도 좋은데, 나한테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이 멘토가 있어야 돼. 멘토. 정말 중요해요, 이게. 멘토가 있어야 되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뜻을 함께하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어야 돼요. 내 성공을 응원하며 그들도 나와 같은 방향으로 성공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이 마스터마인드 그룹과 멘토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인생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첫 번째는요,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의사결정력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어떤 선택을 하거나 그게 좋은 결정일 가능성이 높고, 처음에 누구나 안 틀릴 수는 없어. 처음엔 다 누구나 실수하고 틀리고 뭔가 실패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은 의사결정력을 가졌으면 좋은 판단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여러분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종류의 책에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분 사업을 더 성장시키는데, 아니면 사업보다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영업이거든요. 사업은 리스크가 있어요. 내가 뭔가 투자를 해서 자본을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세팅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업이라는 건 아무런 리스크 없이 내가 노력한 만큼 내 성과만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업하려면 이 소통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는 모두 사람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학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다단계 판매업을 하거나 뭘 하던 간에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한테는 소통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영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고 소통 기술이 자연히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동산인데,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동산은 지금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투자하는 게 싸구려 빌라야. 경매 나오는 거. 근데 이런 빌라를 수집해서 이걸로 돈을 번다는 건 이건 여러분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부동산은 내가 들어갈 때보다 중요한 게 거기서 어떻게 나올 건지인데, 이런 것들에 들어가서 사실 들어가는 건 쉽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나올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게 만약에 내가 그게 거기에 대한 그림이 명확하지 않으면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부동산 전업 투자자가 돼서 내 직업이 아니라 이걸로 내가 내 생계를 꾸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뭐든지 그 일이 잘 될 때보다 하강 국면을 생각해야 돼요. 부동산이라는 건 흐름을 탔을 때 그게 정말 내가 잘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역전세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공실이 된다거나 이런 뜻밖의 변수들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때, 그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가능성,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없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부채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다 제가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단 뭘 하든 간에 여러분 자신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 판단 능력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한테 먼저 투자를 하시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한테 멘토와 또 여러분과 어떤 성장의 방향을 함께하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책을 읽는데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뭔가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답답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카테고리는 사실 세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돈이거나 건강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이거나. 모든 인간들의 고민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뭔가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드리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고 저와 소통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